깊은 산골, 세찬 바람이 산골 마을의 초가지붕을 어루만지던 어느 해 가을이었습니다. 만수는 쓰러져가는 오두막에서 혼자 살아가던 30살 노총각으로 선비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가세가 기울어 이제는 땔감을 해다 동네 주막에 팔아 근근히 입에 풀칠을 하는 신세였습니다. 만수야, 오늘도 나무하러 가는가? 마을 어귀를 지날 때면 항상 마주치는 늙은 할멈의 인사에 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죠. 그의 타고난 선비 기질은 가난해진 지금도 남아있어 마을 사람들은 그를 선비 총각이라 부르며 은근히 존중해 주었습니다. 네, 할머니. 오늘은 깊은 산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거기 좋은 나무가 많다 하더군요. 아이고, 깊은 산은 위험하네. 산신각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말게. 그 근처에 발을 들이는 산에는 모두 사단이 났다고 하니. 만수는 웃음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죠. 마을의 귀신 이야기나 미신 같은 이야기는 늘 그렇게 시작되는 법이었으니까요. 그는 그런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오늘 해가 지기 전 얼마나 많은 나무를 해올 수 있을지 셈하기에 바빴습니다. 등에는 낡은 도끼와 거친 삼배로 만든 보따리를 메고 만수는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죠. 땀이 이마를 적시고 등줄기로 흘러내릴 때쯤 그는 평소 가던 길에서 벗어나 더 깊은 숲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여기 나무가 더 좋겠구나. 만수가 중얼거리며 한 그루의 나무를 살피던 순간 갑자기 바람이 휘몰아쳤고 그의 시선은 나무 너머로 보이는 희미한 건물 형체에 꽂혔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발걸음을 옮기니 그것은 오래되어 반쯤 무너진 산신각이었죠. 이런 산골에 이런 곳이 있었단 말인가? 만수는 조심스레 다가가 그 오래된 사당을 살폈습니다. 문짝은 반쯤 떨어져 있었고 지붕의 기와는 여기저기 깨져 있었죠. 만수는 망설임 끝에 사당 안을 들여다보기로 했죠. 비록 마을 사람들의 경고가 떠올랐지만 실학을 공부했던 그로서는 사람들의 터무니없는 미신보다 호기심이 더 컸던 것이죠. 사당 안으로 발을 들이자마자 만수의 눈은 크게 떠졌습니다. 중앙에 모셔진 여인의 목각상 때문이었죠. 한복자락이 입혀진 이 목각상은 얼핏 보면 산신께 올리는 제물로 바쳐질 신녀의 형상처럼 보였습니다. 얇은 비단 옷자락이 반쯤 흘러내려 드러난 어깨와 그 아래로 이어지는 유려한 곡선이 만수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목각상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으로 희미해졌으나 그 몸매만큼은 마치 살아있는 여인처럼 생생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아이고, 만수는 30이 넘도록 장가를 가지 못하였기에 여인의 드러난 몸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의 눈앞에 너무도 사실적인 여인의 모습이 있으니 가슴이 쿵쾅거리며 뜨거워지는 것이었죠. 단지 목각상을 보고 이 무슨 주책인가? 그는 급히 고개를 돌려 사당을 나왔죠. 그러나 이미 그의 머릿속에는 그 신녀 목각상의 모습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땔감을 모으는 일도 잊은 채 만수는 그날 내내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죠. 해가 지고 마을로 돌아온 만수는 평소 드나들던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그날따라 술 한 잔이 간절했던 것이죠. 어이구, 만수도련님. 오늘은 나무가 별로 없구려. 무슨 일 있었소? 주모는 40살을 바라보는 과부였는데 늘 만수를 마음에 두고 있었죠. 그녀는 술 한 사발을 내밀며 만수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별일 없었어요. 그저 깊은 산에 들어갔다가 길을 잃을 뻔했소. 아이고, 내가 뭘 했어요. 깊은 산은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혹시 산신각 근처에 갔던 건 아니겠지요? 주모의 말에 만수는 술잔을 들다 말고 눈을 크게 떴죠. 내가 산신각에 간 건 어찌하셨소? 주모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만수도련님 얼굴이 붉어진 걸 보니 뭔가를 바꾸려. 그 산신각에는 이상한 기운이 있다 하네요. 그 산신각에 발을 들인 남자들은 이상한 꿈을 꾸다가 몸과 마음이 다 말라 죽는다 합니다. 허참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다 있소. 만수는 웃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려 나왔죠. 그날 밤 만수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눈만 감으면 사당의 여인상이 떠올랐고 그 모습은 점점 더 선명해져 실제 살아있는 여인이 된 듯한 착각마저 들었죠. 정신 차려야 한다.
이 세상에 저주가 어디 있단 말인가? 그저 피곤하고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 게야. 그러나 만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아름다운 신녀의 목각상을 다시 한번 보고 싶다는 욕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한참을 뒤척이다 깊은 밤이 되어서야 잠에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만수의 방 안은 점점 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잠든 만수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죠. 꿈속에서 그는 다시 그 산신각 앞에 서 있었습니다. 꿈속의 산신각은 낮에 본 것과는 달리 온전하고 화려했죠. 달빛에 반짝이는 기와와 선명한 단청이 그의 눈을 현혹시켰습니다. 만수는 저도 모르게 사당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들어오세요. 부드러운 여인의 목소리가 사당 안에서 들려왔죠. 만수는 그 소리에 이끌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을 뻔했죠. 낮에 보았던 그 목각상 자리에 살아 숨쉬는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너무도 고왔고 그 눈빛은 몇백 년을 기다려온 이의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이 내 신랑인가요? 여인은 천천히 일어나 만수에게 다가왔고 그의 얼굴을 조심스레 손으로 감쌌습니다. 기다렸어요.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여인의 숨결이 만수의 얼굴에 닿자 그는 온몸에 전율이 퍼지는 것을 느꼈죠. 여인의 손길은 차가우면서도 묘하게 뜨거웠고 그 눈빛은 만수의 혼을 빼앗는 듯했습니다. 나는 만수라 하오. 당신은 누구요? 저는 월선이라고 해요. 오랜 세월 저는 이곳에서 진정한 사랑을 가져다 줄 사내를 기다렸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만수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죠. 월선의 손이 그의 옷깃을 풀기 시작했고 만수의 심장은 더 거세게 뛰었습니다. 이것은 꿈인가? 꿈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운명이에요. 월선의 옷자락이 서서히 흘러내리고 그 아래로 드러난 하얀 살결이 달빛에 빛났죠.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요. 월선의 손이 만수의 허리춤을 감싸 안았고 만수는 끓어오르는 총각의 욕망을 자제할 수 없었습니다. 만수는 그녀를 힘껏 껴안고 본능의 몸을 맡겼습니다. 둘의 거친 신음과 숨결이 하나가 되어 사당 안을 울렸고 만수는 평생 경험하지 못한 환희를 느꼈죠. 만수가 절정에 이르러 짧고 굵은 비명을 내뱉었을 때 자신의 아랫도리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 큰 환희였을까요? 아니면 산신의 진노였을까요? 어느 순간 그의 아랫도리가 참을 수 없을 만큼 뜨거워졌고 이어서 무언가 축축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만수는 비명과 함께 잠에서 깨어났죠. 그제야 현실을 깨달은 그는 자신의 이불이 젖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30이 넘은 나이에 오줌을 지리다니. 세상에 이런 꼴이 다 있나? 만수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너무도 생생했고 월선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그의 귓가에 맴돌고 있었죠. 그날 아침 만수는 이불을 빨기 위해 냇가로 향했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이 있을까 걱정하며 조심스레 물가에 다가갔죠. 아이고, 만수도련님. 아침부터 이불을 빠시는 게 웬일이요? 역시나 동네 할멈이 만수를 발견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만수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말을 더듬었죠. 아, 좀 더러워져서 말이오. 그나저나 만수 총각, 몸은 괜찮나? 어제 그 산신각에 다녀왔다던데. 할멈의 말에 만수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뒤에서는 다른 아낙네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그 산신각 근처에 남정네가 가면 꼭 험한 꼴을 당한다던데? 우리 작은아버지도 젊은 시절에 거기 갔다가 왜인지 점점 말라가더니만 결국 요단강 건너셨지. 아낙네들의 수군거림을 뒤로한 채 만수는 서둘러 이불을 빨고 돌아왔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인가? 그저 꿈일 뿐인데. 그러나 만수는 그날 하루 종일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나무를 하러 산에 갔지만 자꾸만 그 사당 쪽으로 시선이 향했죠. 월선. 만수는 결심을 하고 다시 그 사당으로 향했습니다. 도끼도 나무도 팽개치고 오직 월선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죠.
월선 당신이 정말 있는 것이오. 만수는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는 숲속을 헤치며 산신각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어스름이 내릴 무렵 만수는 다시 그 산신각 앞에 도착했습니다. 산신각은 여전히 반쯤 무너진 모습이었지만 만수의 눈에는 어젯밤 꿈에서 본 화려한 모습이 겹쳐 보였죠. 만수는 망설이다가 사당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어둑해진 내부에서 그 여인상의 윤곽만이 희미하게 보였죠. 만수는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온 향과 부싯돌을 꺼냈습니다. 월선 당신이 정말 있다면 나를 다시 만나주오. 부싯돌로 불을 일으켜 향에 불을 붙인 만수는 정중히 절을 올렸습니다. 향내음이 사당 안에 가득 퍼졌고 그 순간 이상한 바람이 일더니 향불이 춤을 추기 시작했죠. 서방님, 당신이 다시 왔군요. 만수의 등 뒤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놀라 뒤를 돌아보았고 그곳에는 꿈에서 본 그대로의 월선이 서 있었죠. 월선, 만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죠. 그러나 월선은 분명 거기 있었고 천천히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꿈이 아니었군요. 물론이지요. 나는 실제하는 존재예요. 비록 몸은 없지만 이 세상에 머물러 있지요. 월선은 만수의 앞에 서서 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녀의 손이 만수의 뺨을 스쳤을 때 그는 이상한 한기와 함께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미로움을 느꼈죠.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소. 만수의 질문에 월선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100년 전 이 마을에 살던 처녀였어요. 산신이 나를 점지하여 신부로 삼으려 했지만 나는 그 운명을 거부했지요. 인간으로 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어요. 산신은 진노하여 나의 혼을 이 사당에 가두었습니다. 영원히 산신의 신부도 되지 못하고 인간의 삶도 살지 못한 채 월선의 이야기를 들으며 만수는 두려움보다는 그녀를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나타났소? 서방님의 마음이 제게 닿았어요. 오랜 세월 많은 사내들이 사당을 지나갔지만 서방님만이 저를 진정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서방님을 선택했어요. 월선의 말에 만수는 가슴이 뛰었죠. 그녀의 얼굴이 가까이 다가왔고 그녀의 입술이 만수의 것을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그 순간 만수는 온몸에 전율이 퍼지는 것을 느꼈죠. 이것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소. 사랑이 어찌 옳고 그름이 있나요? 서방님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저를 가져요. 월선의 속삭임에 만수의 이성은 마침내 무너져 내렸죠. 그녀의 옷자락이 서서히 풀려내리고 그 아래로 드러난 하얀 살결이 만수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만수의 거친 손길이 그녀의 부드러운 살을 어루만질 때 월선은 눈을 감고 신음을 흘렸죠. 당신의 뜻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요. 만수는 자신을 위로하며 월선의 품에 안겼습니다. 사당 한복판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가 되어 달빛에 춤을 추었죠. 월선의 손길은 만수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로 그를 이끌었고 그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환희를 경험했습니다. 서방님은 이제 제 것이에요. 월선의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며 만수는 자신의 영혼이 그녀에게 빨려드는 듯한 느낌을 받았죠. 그러나 그 순간의 기쁨은 너무도 강렬해 만수는 모든 것을 잊고 그녀에게 몸을 맡겼습니다. 달이 중천에 이를 무렵 두 사람의 사랑은 절정에 달했고 만수는 지친 몸으로 월선의 품에 안겼죠. 그녀의 체온은 차가웠지만 그 품은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이제부터 매일 밤 저를 찾아와 주세요. 서방님이 오지 않으면 저는 다시 외로움 속에 갇히게 될 거예요. 월선의 부탁에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는 이미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긴 듯했습니다. 그녀의 손길, 그녀의 몸, 그녀의 모든 것이 만수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월선,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꼭 오겠소. 만수의 약속에 월선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새벽빛이 창문으로 스며들기 시작하자 그녀의 몸은 서서히 투명해져 갔죠. 해가 뜨면 저는 다시 목각상으로 돌아가요.
하지만 서방님 마음이 저를 부르면 저는 다시 깨어날 거예요. 월선의 모습이 사라지고 만수는 사당 바닥에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그가 벗어던진 옷가지만 남아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지난 밤의 황홀함이 여전히 남아 있었죠. 어젯밤 일이 정말로 있었던 일인가? 아니면 내가 미쳐가는 것인가?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덜미에 남은 희미한 붉은 자국을 발견했을 때 그는 이것이 현실임을 깨달았죠. 월선, 내가 다시 오겠소. 만수는 서둘러 옷을 갖춰 입고 사당을 나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다음 밤을 기다리고 있었죠. 만수가 월선과의 미래를 계속한 지 보름쯤 지났을 무렵 마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검게 변하더니 천둥이 울리고 며칠 동안 그치지 않는 폭우가 쏟아졌죠. 이런 계절에 이렇게 비가 내리다니 분명 누군가 산신을 노하게 한 것이 분명해. 마을 노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주막에까지 들려왔습니다. 만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는 젖은 머리를 털며 주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만수도련님. 이런 날씨에 어디를 또 가십니까? 주모가 따뜻한 술 한 사발을 내밀며 물었죠. 만수는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나무를 좀 해오려 했지요. 요즘 도련님 얼굴이 많이 헬쑥해 보이는구려. 몸은 괜찮아요? 주모의 걱정에 만수는 쓴웃음을 지었죠. 사실 그는 매일 밤 월선을 만나러 산신각에 올랐고 그곳에서 밤새 그녀와 사랑을 나누다 새벽에야 돌아오곤 했죠. 그런 생활이 반복되자 만수의 몸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걱정 마시오. 그저 날씨가 좋지 않아 그럴 뿐이오. 만수가 술을 홀짝이는데 주모가 그의 손을 슬쩍 잡았죠. 허리는 어떻나요? 요즘 좀 구부정해 보이는데요. 주모의 말에 만수는 마시던 술이 사례가 들려 연신 컥컥댔습니다. 그의 허리는 정말 아팠습니다. 매일 밤 월선의 뜨거운 요구에 응하다 보니 체력이 감당하기 힘들었던 것이죠. 괜찮소. 나무를 베다가 잠시 삐끗한 것뿐이오. 그날 밤도 만수는 폭우를 뚫고 산신각으로 향했습니다.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울리는 무서운 밤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오직 월선을 향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죠. 산신각에 도착한 만수는 온몸이 젖은 채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월선을 발견했죠. 그녀는 평소보다 더 창백해 보였고 눈빛에는 불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방님 오셨군요. 오늘은 오지 않을 줄 알았어요. 어찌 오지 않을 수 있겠소?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은 비바람에도 꺾이지 않소. 만수의 말에 월선은 기쁨의 미소를 지었죠. 그러나 그 순간 천둥이 크게 울리며 사당을 흔들었고 월선의 얼굴이 순간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월선, 왜 그러시오? 괜찮소? 산신이 노하고 계세요. 우리의 관계를 알게 되었어요. 월선의 말에 만수는 불안함을 느꼈죠. 그러나 이미 월선의 손길이 그의 젖은 옷을 벗기기 시작했고 그의 불안은 곧 열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부부잖아요. 그러니 매일 밤 찾아와 이 몸을 위로해 주셔야만 해요. 100년을 기다렸으니 이제 그 보상을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월선의 목소리는 애원하는 듯했지만 그 안에는 명령처럼 들리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만수는 그녀의 품에 안겼지만 왠지 모를 불편함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기 시작했죠. 그날 밤도 두 사람은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지만 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더욱 거세게 울렸고 번개가 사당 창문을 번쩍번쩍 비추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서방님은 이제 영원히 제 것입니다. 월선의 손길이 만수의 온몸을 휘감을 때마다 그는 자신의 생기가 조금씩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죠. 그러나 월선의 매력은 너무도 강렬해 그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어 만수가 사당을 나설 때 그는 문득 자신이 한 달 전보다 훨씬 야위었음을 깨달았죠. 거울 속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은 마치 영혼이 반쯤 빠져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내 몸이 견디지 못할 것 같구나.
만수는 걱정이 되었지만 그래도 월선을 포기할 수는 없었죠. 그는 어떻게든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 산삼을 구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만수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죠. 예전에 건장하던 만수가 이제는 바람에 흔들릴 듯한 앙상한 몸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만수가 산신각의 저주에 걸린 게 분명해. 전에 있었던 경우와 똑같아. 맞아요. 산신각에 들렀다 요절하신 우리 작은아버지랑 행색이 똑같아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만수의 귀에도 들려왔지만 만수는 그날 밤에도 그 다음 날 밤에도 산신각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마법에 걸린 듯 그는 월선의 부름을 거부할 수 없었죠. 주막의 주모는 만수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건장하고 활기찬 만수가 이제는 앙상한 뼈만 남은 사람처럼 되어버렸죠. 주모는 만수가 걱정되었습니다. 만수도련님, 오늘도 어디 가시는 길이요? 주모가 만수의 팔을 잡고 물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그저 산에 잠시 다녀올 일이 있어. 이 밤에 무슨 일이 있다고 그리 서두르시오? 날씨도 좋지 않은데. 만수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깊게 가라앉아 있었죠. 괜찮아요. 금방 돌아올 테니 걱정 마시오. 만수가 서둘러 주막을 나서자 주모는 무언가 이상함을 직감했죠. 예전부터 만수를 마음에 두고 있던 그녀는 이대로 그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확인해야겠어. 주모는 몰래 만수의 뒤를 따랐죠. 어둠 속에서도 만수의 뒷모습은 선명하게 보였고 그가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매일 밤 산에 오르는 거였구나. 주모는 조심스레 그의 뒤를 밟으며 산길을 올랐습니다. 얼마나 올랐을까? 주모는 멀리서 산신각이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만수가 그곳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확인했죠. 산신각에 들어갔어. 대체 무슨 일이지? 주모가 조심스레 사당 근처로 다가가 내부를 들여다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죠. 만수가 알몸으로 어떤 여인을 부둥켜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의 피부는 창백했고 마치 투명한 듯 보였습니다. 만수도련님이 처녀귀신과. 주모가 놀라 뒷걸음질 친 순간 발 아래 나뭇가지가 부러지며 소리를 냈습니다. 사당 안에 여인이 갑자기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난 곳을 쏘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불꽃처럼 빛났고 주모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죠. 거긴 누구요? 만수도 놀라 문 쪽을 바라보았죠. 아무도 없어요. 바람 소리겠지요. 만수의 말에 월선은 다시 그에게 집중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리 경계하는 듯했습니다. 주모는 그날 밤 떨리는 다리로 마을로 내려왔죠.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만수에 대한 연정도 있었지만 그보다 그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생각이 더 컸죠. 그 여자는 분명 귀신이야. 만수도련님을 구해야 해. 다음 날 주모는 마을에 영험한 신기가 있다는 노인을 찾아가 산신각에 대해 물었습니다. 노인은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그 산신각에는 100년 전 산신의 신부가 되기를 거부한 여인의 혼이 갇혀 있다고 하지. 그녀는 인간 사내의 정기를 빨아먹으며 자신의 힘을 키운다 했다네. 이미 여러 남자들이 그녀의 희생양이 되어 목숨을 잃었다고. 노인의 이야기를 들은 주모는 만수를 구해야겠다고 결심했죠. 그날 밤 그녀는 특별한 준비를 했습니다. 주막에서 가장 강한 술을 챙기고 노인에게서 얻은 부적과 향을 가지고 다시 산신각으로 향했죠. 만수를 구하고 말겠어. 주모는 만수보다 먼저 산신각에 도착해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만수가 사당에 들어간 직후 그녀도 조용히 따라 들어갔죠. 사당 안에서는 이미 월선이 만수를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고 만수의 눈은 이미 황홀경에 빠져 있었죠. 이봐요, 만수도련님. 주모의 외침에 두 사람은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월선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당신, 어제 우릴 훔쳐봤던 그 여자군요. 만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모를 바라보았죠. 주모, 어찌 여기에?
만수 도련님, 이 여자는 귀신입니다. 도련님 목숨을 노리고 있다고요. 주모의 외침에 월선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아름다운 여인이 아닌 공허한 눈빛의 유령처럼 보였죠. 니년이 감히 내 서방님을 빼앗으려 하다니. 월선이 주모를 향해 다가오자 주모는 재빨리 준비해온 향을 피웠습니다. 그 향내가 사당 안에 퍼지자 월선은 갑자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이것은 산신의 향. 주모는 재빨리 만수의 팔을 잡아 일으켰죠. 만수 도련님, 정신 차리세요. 이 여자는 당신의 정기를 빨아먹고 있어요. 그러나 만수는 여전히 홀린 표정으로 월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모는 준비해온 강한 술을 만수의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차가운 술이 얼굴에 끼얹어지자 만수는 마치 꿈에서 깨어난 듯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제야 그는 상황을 인식하기 시작했죠. 월선, 당신이 나를 만수가 뒤로 물러서자 월선의 얼굴이 분노와 집착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당신은 제 것이에요. 절대 보내지 않을 거예요. 월선이 만수를 향해 손을 뻗었을 때 주모는 재빨리 노인에게서 받은 부적을 꺼내 그녀를 향해 던졌습니다. 부적이 월선의 몸에 닿자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죠. 빨리 나가요. 만수 도련님. 주모는 만수의 손을 잡고 사당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뒤에서는 월선의 분노에 찬 비명이 들려왔고 사당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돌아오세요, 서방님. 당신은 제 것이에요. 월선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그들을 쫓아왔지만 주모와 만수는 멈추지 않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주모의 주막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의 몸은 극도로 쇠약해져 있었고 정신도 혼미했죠. 주모는 밤새 그의 곁을 지키며 약을 먹였습니다. 주모,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요? 만수가 중얼거릴 때 주모는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죠. 도련님, 이제 괜찮아요. 이제 그 귀신에게서 벗어났으니 점점 나아질 거예요. 그러나 창밖에서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고 때때로 월선의 목소리 같은 것이 바람에 실려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서방님, 당신은 제 것이에요. 돌아와요. 만수가 월선의 소나귀에서 벗어난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는 주모의 보살핌 아래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고 있었죠.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간신히 몸을 일으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련님,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주모는 매일 아침 정성껏 준비한 보양식을 들고 만수의 방으로 들어왔죠. 많이 나아졌어요. 주모의 정성 덕분이요. 만수는 감사의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죠. 도련님, 그 귀신의 생각은 이제 접어두세요. 그것은 인간이 아니라 원혼일 뿐이라고요. 주모의 말에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월선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오늘은 좀 나가서 바람을 쐬고 싶소. 만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주모는 서둘러 그를 말렸습니다. 아직 몸이 약한데 어디를 가시려고요? 좀 더 쉬어야 한다고요. 괜찮아요. 마당에서 잠시 햇볕이나 쬐려는 것뿐이요. 만수는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죠. 따스한 햇볕이 그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고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이상한 바람이 그의 주위를 감쌌고 귓가에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왔죠. 서방님, 제발 돌아와요. 만수는 쏘스라치게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확신했습니다. 월선이 여전히 그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만수는 주막 근처에서 일하는 젊은 여종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대화였지만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여종이 물 한 그릇을 들고 오다가 갑자기 그릇을 떨어뜨리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머니, 뒤에! 만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뒤에 여자가 있었어요. 하얀 옷을 입은. 여종의 말에 만수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기 시작했죠.
집안에 멀쩡히 올려두었던 가구며 물건들이 어느샌가 바닥에 내팽개쳐져 난장판이 돼 있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만수와 대화를 나눈 사람들은 하나같이 한기를 느끼더니 어느 순간 몸살을 앓기 시작했죠. 주모는 이 상황을 알아차리고 만수에게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도련님, 그 귀신이 아직도 당신을 놓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만수는 주모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모, 그럼 어찌해야 할까요? 대책을 세워야지요. 분명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때 갑자기 방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손톱으로 문을 긁는 듯한 소리였죠. 거기 누구요? 만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밖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틈 사이로 이상한 안개 같은 것이 스며들기 시작했죠. 주모, 어서 문을 막아요. 만수의 외침에 주모는 재빨리 부적을 꺼내 문에 붙였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모든 것이 조용해졌죠. 밤새 이곳에 계셔야 할 것 같아요. 내 방에서 쉬시고 내일 다시 대책을 세워봅시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밤 그는 주모의 방에서 잠을 청했지만 여전히 월선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당신은 내 것이에요. 나만의 것. 월선의 집착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만수가 눈을 감으면 그녀가 보였고 귀를 막아도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죠. 그의 영혼이 조금씩 갉아먹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주모는 만수를 지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죠. 무당을 불러 부적을 받아오기도 하고 특별한 향을 피워 귀신을 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월선의 힘은 너무 강했고 그녀의 원한은 깊었죠. 도련님,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우리가 직접 산신각으로 가서 끝장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주모의 결연한 제안에 만수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길 간절히 원했고 다시 예전의 평화로운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죠. 알겠습니다. 내일 밤 산신각으로 가서 이 일의 종지부를 찍겠소. 만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만수와 주모가 산신각으로 가기로 한 그날 마을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낮인데도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먹구름이 산을 뒤덮었고 번개가 산 정상을 강타했죠. 오늘은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소. 하늘이 노하신 것 같은데. 노인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만수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일은 반드시 끝내야 하오. 만수의 단호한 모습에 주모도 고개를 끄덕였죠. 두 사람은 해가 저물기를 기다려 조용히 산으로 향했습니다. 주모는 노인에게서 특별히 받은 부적과 향 그리고 산신을 달래기 위한 곡물을 챙겼죠. 산길을 오르는 동안 이상하게도 주변이 조용했습니다. 새소리도 벌레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바람조차 멈춘 듯 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었죠. 도련님, 괜찮으신가요? 주모가 걱정스레 물었을 때 만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월선에 대한 그리움과 두려움이 공존했죠. 산신각이 보이기 시작할 무렵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들의 접근을 막으려는 듯한 바람이었습니다. 주모는 만수의 손을 꼭 잡고 앞으로 나아갔죠.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그때 거친 바람을 이기지 못한 굵은 나뭇가지 하나가 우직한 소리와 함께 부러졌습니다. 나무는 그대로 만수의 머리를 덮쳤습니다. 충격을 곧대로 받은 만수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죠. 도련님! 주모의 외침에도 만수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의식을 잃고 깊은 꿈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만수는 산신을 만났습니다. 위험 있는 사내의 모습이었고 그 눈빛은 분노로 가득했죠. 어리석은 인간이여. 네가 감히 내 신부를 범했느냐? 산신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렸고 만수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녀가 당신의 신부인 줄은. 거짓말 마라. 그녀는 너에게 모든 것을 말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너는 욕망의 눈이 멀어 그녀를 취했다. 산신의 분노에 만수는 고개를 숙였죠. 그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는 알면서도 월선을 원했고 그녀의 유혹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제 너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노라. 오늘 밤 그 여인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지 않으면 내가 너를 신목에 묶어 영원히 고통 속에 살게 하리라. 만수는 힘겹게 고개를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은 사실이나 산신님도 잘못이 있지 않습니까? 예상치 못한 만수의 반응에 산신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어라, 감히 인간놈이 나에게 잘못을 지적하느냐. 월심을 멋대로 소유하려 했고 자신을 따르지 않는다 하여 그녀를 100년이 넘게 가두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상황에 과연 산신님께선 잘못이 없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순간 산신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깊게 생각에 잠긴 듯했죠. 그리고 이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리석은 인간 주제에 뚫린 입이라고 무엄한 말을 내뱉는구나. 후환이 두렵지 않은 게냐. 만수의 몸은 두려움에 덜덜 떨리고 있었으나 눈빛만큼은 강한 의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거기엔 월심에 대한 연민도 포함되어 있었죠. 허나 네 말도 일리가 있다. 나 또한 어리석은 욕심으로 모두에게 화를 불러일으켰다. 그녀가 나를 거부하는 의지는 앞으로도 변치 않겠지. 알겠다. 그녀를 놓아주도록 하마. 만수의 얼굴엔 화색이 돌았습니다.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다만 그녀가 산에 너무 오래 머무른 탓에 그녀가 산을 떠나는 것은 내 힘만으론 불가능하다. 이제 중요한 건 그녀의 의지에 달렸지. 그럼 이제 무얼 하면 됩니까? 그것은 네가 찾아야 할 답이다. 다만 진정한 사랑만이 원한을 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산신의 말이 끝나자마자 만수는 깨어났죠. 그는 주모의 품에 안겨 있었고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정신이 드세요? 네, 괜찮아요. 산신님을 만났소. 만수는 꿈속에서 산신과 나눈 대화를 주모에게 말했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 알겠네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두 사람은 다시 산신각을 향해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바람도 잠잠해졌고 마치 길이 열린 것처럼 쉽게 사당에 도착할 수 있었죠. 사당 앞에 선 만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끝내야 할 때였죠. 기다릴게요. 이건 도련님과 그녀의 문제니까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당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선 월선이 기다리고 있었죠. 달빛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제 만수는 그녀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 숨겨진 외로움과 슬픔 그리고 깊은 원한을. 왔군요. 제 서방님. 월선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월선, 나는 당신의 서방이 아니오. 우리의 관계는 이제 끝내야 하오. 만수의 말에 월선의 표정이 일그러졌죠. 그녀의 주위로 이상한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끝내다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당신은 내 것이에요. 영원히. 월선이 만수를 향해 다가오자 그는 한 걸음 물러섰죠. 그러나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월선, 당신은 이미 죽은 사람이오. 그리고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결코 함께할 수 없소.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사랑은 죽음도 넘어설 수 있어요. 월선의 외침에 만수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오.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나를 이용한 것뿐이오. 월선은 분노했죠. 그녀의 몸이 일그러지며 이제는 아름다운 여인이 아닌 원한에 찬 귀신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당신이 감히 내가 당신에게 내 모든 것을 주었는데. 월선의 분노가 사당 안을 가득 채우며 물건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만수는 두려웠지만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월선, 우리 모두 잘못했어요. 나는 욕망에 눈이 멀어 당신을 취했고 당신은 원한에 사로잡혀 나를 이용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서로를 용서할 때요. 만수의 진심 어린 말에 월선의 분노가 조금 누그러들었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이 떠난다면 나는 또다시 혼자가 되는 거예요. 만수는 마음이 아팠지만 그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오. 당신은 이제 자유로워져야 하오.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편안히 쉬어야 할 때요. 만수는 천천히 월선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죠. 차가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그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기억할 것이오. 우리의 밤들을, 그리고 당신의 아름다움을. 하지만 이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하오. 만수의 말에 월선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죠. 그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점점 많아졌고 그녀의 몸이 서서히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안아줄래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는 그녀를 부드럽게 품에 안았고 그녀의 차가운 입술이 그의 것을 스쳤습니다. 그것은 욕망이 아닌 작별의 입맞춤이었죠. 평안히 가시오, 월선. 만수의 마지막 인사와 함께 월선의 몸은 완전히 투명해져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작은 빛만이 남았죠. 그 빛은 잠시 만수의 주위를 맴돌다가 창문으로 날아가 밤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사당 밖에서 기다리던 주모가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왔죠. 도련님, 괜찮으세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죠. 모든 것이 끝났어요. 월선은 이제 자유로워졌소. 주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만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산을 내려왔죠. 그날 밤부터 폭풍우가 그치고 마을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산신각에서의 일이 있은 후 석 달이 지났을 무렵 마을에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만수의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어 이제는 예전처럼 나무를 하러 산에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그 깊은 산으로는 가지 않았죠. 산신각은 이제 그에게 추억 속의 장소일 뿐이었습니다. 도련님, 오늘도 일찍 나가시는군요. 주모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죠. 그녀는 이제 단순한 주모가 아닌 만수의 아내였습니다. 둘은 월선과의 일이 끝난 후 혼인을 했고 주막을 함께 운영하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네, 오늘은 남쪽 산으로 가보려고요. 거기 좋은 나무가 많다고 하더군요. 만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예전의 창백함이 사라지고 건강한 홍조가 돌아왔죠. 주모는 그런 만수의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점심은 꼭 돌아와서 드세요. 특별히 준비해 둘게요. 그러겠어요. 해가 중천에 오르기 전에 돌아오겠소. 만수는 아내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집을 나섰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행복한 일상이었죠. 그러나 가끔 달이 유난히 밝은 밤이면 만수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월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녀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오늘도 별이 참 밝구려. 만수가 창가에 서서 중얼거리자 주모가 그의 곁으로 다가왔죠.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세요? 아니요, 그저 별이 예쁘다고 생각했을 뿐이요. 만수의 대답에 주모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아직도 가끔 월선을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 산속 여인 아직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주모의 질문에 만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니요. 다만 가끔 그때의 일이 생각나서 그렇소. 주모는 만수의 손을 꼭 잡았죠. 그런 일이 있었으니 가끔 생각나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이제 우리에겐 새로운 삶이 있잖아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모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의 따스한 체온이 그를 감싸 안았고 그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임을 느꼈죠. 이제 나에게는 당신뿐이요. 과거는 과거일 뿐.
주모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손이 남편의 가슴에 포개어졌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오랜만에 월선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두려움이나 욕망이 아닌 평화로운 꿈이었죠. 꿈속에서 월선은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서방님, 행복하세요. 그녀의 마지막 인사와 함께 만수는 편안하게 잠에서 깨어났죠. 그는 자신의 옆에서 평화롭게 잠든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당신이 행복하길 바라오, 월선. 만수는 다시 눈을 감고 주모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만수와 주모 사이에는 귀여운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그 아이에게 별선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죠. 별처럼 빛나는 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느 날 별선이가 자라 6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아버지에게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에 밤마다 예쁜 언니가 와요. 만수는 놀라 딸을 바라보았죠. 무슨 언니 말이냐? 하얀 옷 입은 언니요. 항상 저를 보고 웃어줘요. 만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 했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아마 별이 내려온 것 같구나. 우리 별선이를 지켜주는 별이지. 그날 밤 만수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난히 밝게 빛나는 한 별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월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는 조용히 속삭였죠. 고맙소. 우리 아이를 지켜주어. 바람이 살짝 불어오며 만수의 뺨을 스쳤고 그는 그것이 월선의 답인 것 같아 미소 지었습니다. 만수는 마지막으로 별을 바라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람이 살랑거리며 만수의 뒷모습을 지켜보았고 하늘의 별은 더욱 밝게 빛나는 듯했죠. 야다마 씨의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시청하시려면 동그라미를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